절박하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애원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냉담한 말을 하더군요. 지금 파티에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다음에 일어났을 때 그냥 가세요. 저는 병원 침대에 있었어요. 폐렴으로 쓰러졌는데도 남편은 병문안도 안 왔어요. 이렇게 무자비한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떠날 거예요. 저는 3년 전 친구 케이트의 소개로 메리예요. 톰을 만나 결혼했어요. 톰이 일했어요. 케이트의 남편 해리와 같은 회사에서 생활일, 가정, 우정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톰의 변화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돕지 않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내가 매달릴 때 묻지도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내가 요리할 때 그 사람은 빨래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했고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요즘 톰은 내가 뭘 달라고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다고만 하고 며칠로 일축해버린다. 지나간 그 사람의 태도는 더 심해졌고 그의 거부는 더 심해졌어. 내가 왜 그래야 해? 그것은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점점 짜증을 낼 것입니다. 일이 그를 스트레스로 만들고 그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집안일을 내가 스스로 떠맡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졌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열심히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톰은 옷을 흩뿌린 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서둘러요. 아직 안 먹었다고 했지. 빨리 만들어 놓을게.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이대로 두면 제 키디 구겨질 것 같아요. 신중하게 말을 골랐는데 기분 나쁘신 듯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시더군요.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아직 안 먹은 거 있잖아. 물론 난 안 늦었어. 나 여기 배고파 죽겠어. 준비 좀 해라. 양말과 재킷은 처리해라. 그가 소리쳤어.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톰의 큰 목소리가 무서웠을 뿐이야. 그의 급격한 변화는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며 위협처럼 느껴졌고 울고 싶었지만 나는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이 잦아들면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버틸 수는 있었지만 이 생활 방식은 정신적인 긴장을 견디지 못했고 일과 집에서 일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등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심각한 감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아프네요. 오한이 나서 하루 쉬겠습니다. 집에 냉동식품과 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관리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럭저럭 앉아서 그에게 그 말을 했지만 톰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집안일을 빼내려고 하는구나. 단지 집안일을 피하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출근하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침 식사와 식사는 꼭 하세요. 점심 식사 준비 완료. 톰이 나를 강제로 침대에서 끌어내 시야가 흐릿해졌고 나는 열 때문에 발이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소파에 앉아 모닝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늦으면 서두르세요. 대답해야지. 그 사람이 TV에 눈을 고정하라고 명령했어. 어떻게든 아침과 점심을 준비하고 바로 침대로 돌아갔어. 침대에서 금방 잠이 들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오쯤에 일어나서 물을 좀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음번에 일어났더니 방이 어두컴컴하고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호흡이 힘들고 오후보다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도와주세요. 필사적으로 말만 해도 많이 지쳤는데 반응이 떠나더군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 파티에 있다니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이럴 땐 그냥 파티에서 나가라. 내 친구 케이트가 거기 있어. 맞아. 그 남편 해리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그녀를 도와준 적이 없어. 케이트 당신처럼 일하고 집안일도 다 관리해요. 당신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감기에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끝나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톰은 직장에서 항상 해리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남편인 해리에게 그토록 공손한 것 같아요. 아픈 아내보다 파티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게으르다고 비난한다. 간절히 도와줘. 케이트에게 안녕이라고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케이트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케이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 그때 내 상황을 설명했다. 케이트가 지금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몇 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힘을 다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정신이 나갔을 때 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봤어요. 하얀 천장에 내 의식이 천천히 깨끗해지면서 나는 내가 케이트를 위해 문을 열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메리는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고 괜찮습니까? 케이트가 내 얼굴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있습니다. 그녀는 메리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서 데려왔어요. 정말 걱정해서 기절했어요. 죄송하고 고맙다고 힘없이 말했어요. 케이트는 계속 의사 선생님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증상이 심해서 감기에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한동안 병원에 있으려면 톰에게 알려야 해. 내가 톰에게 연락하기가 겁이 났다고 했는데도 내가 내려다보는 동안 그가 나에게 더 심한 말을 하면 어쩌지. 케이트는 나에게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집에서 해리가 케이트를 위해 요리하는 걸 봤어요. 물론 케이트가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으면 해리에 대해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내도 불평을 해야 할 거예요. 케이트는 우리도 집안일을 실제로 나누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중 한 명은 일부 부부가 집안일을 분담한다고 확신하지만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더 잘 작동하지만 탐이 최근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집안일을 전혀 중단했는지에 대해 말한 내용을 케이트에게 공유했는지 왜 묻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후 케이트가 알았어. 해리에게 얘기할게. 일단 쉬어라. 메리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갈게. 내일 다시 방문할게. 케이트는 면회 시간이 지나도 내 옆에 머물렀던 것 같아 그녀의 친절함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톰에게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알렸고 이른 아침에 잠이 들었습니다. 톰은 포니아가 보낸 메시지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원하는 동안 식사와 목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일 그만하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 와요. 이혼을 읽은 뒤 충격에 떨었어요.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고 참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는 톰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집은 결국 거의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톰은 케이트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의 매일 해리를 데리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탐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나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탐의 오해를 조장했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탐에게 여러 번 제안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해리 톰 자신이 남편을 변화시켰고 술자리를 선택한 남편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폐렴에 걸린 아내 남편은 나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전에 사용했던 컵이 싱크대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톰이 단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네요.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심한 메스꺼움.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기 전에 식탁만 청소하고 거기에 서명한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부모님 집으로 곧장 가서 일찍 알렸는데 그날 밤 힘들었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톰 필연적으로 뭐야 장난 그만치고 이제 어디 돌아와. 그 사람이 소리쳤어. 난 즉시 아니라고 대답했어. 뭐야 방금 짜증난 것 같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라 말했어. 안 된다고 했어. 난 절대 그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톰 목소리 높여서 나한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 상태 봤어? 테이블도 안 닦고 다 안 치워서 그런 거야? 일할 옷도 없어. 이혼 서류를 놓고도 빨래를 해준다. 집이 나한테 남아있다고 뉘우치지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서 생긴 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더니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집안일이 여자의 일임이 분명하다면 남자들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리는 말했다. 그의 웃음이 해리에 대해 나를 충분히 격분시켰다고 말했다. 해리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해리는 자신과 케이트가 서로를 지지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족은 해리에 대한 진실이나 내가 목소리를 높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톰은 완전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전혀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 꼭 이혼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다음 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톰은 이번에는 마지못해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제가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톰은 계속해서 해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집안일은 배우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메리에게 최악의 일을 하게 했다고 그가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해리는 그를 꾸짖었고 그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나는 톰이 편의를 위해 해리의 말을 잘못 해석한 것을 이해했고 나는 이에 대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간청으로 대답했습니다. 말투가 틀렸어. 내가 이제부터 집안일을 할게. 당신이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 제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 이혼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하는 해리에게 계속 멸시당할 거예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늘 사이가 좋았는데 요즘 그 사람이 차가워요. 내가 당신을 대했기 때문이겠거니 당신이 이혼하지 않고 내가 집안일을 시작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해리는 아마도 집안일을 돕기 전처럼 나를 대할 것이므로 내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탐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맙소사,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분노는 그 뻔뻔함에 놀라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이혼을 해도 넌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 둘째는 내가 아플 때도 걱정도 안 했고 그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난 못해. 우리를 부부로 생각하면 해리와 화해하든 안 하든 이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후에도 끈질기게 전화를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의 대화는 자기 보존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도 이혼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케이가 해리와 함께 탐즈 플레이스에 갔습니다. 아마도 해리가 참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탐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신속하게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우리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곧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혼 후에도 계속 칭얼거리라고 계속 전화했다. 난 무시했다. 직장 사람들은 다 나를 피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 우리 집은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그 사람 불만은 내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스스로 정리하면 어떻게 나중에 톰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해리가 외면한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무실에는 그의 냄새와 깔끔함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아무도 그의 사임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리 수업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